세상이 흔들려도 내 임플란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임플란트 하고 영원히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술하는 것도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막 엄청 높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생각보다 3년 안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간과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당연히 임플란트 오래 쓰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 환자분은 아쉽게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안에 다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임플란트를 한 첫 해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보통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플란트를 첫 해 완료하신 환자분들은 3개월 있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는 6개월 텀, 그 다음에 1년으로 텀을 늘려가면서 정기검진을 좀 자주 오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이 환자분께도 당연히 그런 사항을 권고를 드렸는데, 이 환자분께서는 정기검진 내내 오지 않으셨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라는 걸 문제점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뭐 흔들리면 다시 조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을 보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릴 경우에 잇몸이 부어 있거나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가 있다면 그냥 무조건 조이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어보게 되는데요. 이분도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글쎄 임플란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임플란트가 찢어졌어요. 이 임플란트가 찢어지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는 스스로 붙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받아들이시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벽에 못 박아 놓는 것처럼 못 박으면은 뭐 벽이 무너지거나 누가 못을 자르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가잖아요. 임플란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의 임플란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광고도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플란트는 무쇠가 아니란 얘기죠. 무쇠가 아니라 타이타늄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벽에 못을 박은 것처럼 우리 잇몸 뼈는 벽처럼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세균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뼈가 녹아내려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간과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납득하지 못하십니다. 이 환자분께서도 뭐 이런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고 1년 반 동안 정기검진을 그냥 안 오신 건데, 이 환자분은 반드시 이 증상을 무시하셨을 확률이 큽니다. 자, 자꾸 이 증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궁금하시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이라는 건 바로 임플란트의 나사풀림입니다. 임플란트는 뼈 안에 식립해놓은 임플란트 픽스처라는 것 안에 임플란트 기둥을 나사를 돌리는 형식으로 조이고 그 위에 머리를 본드로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나사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역방향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나사는 우리의 씹는 힘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힘이 작용하게 된다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풀려요. 그런데 나사가 꽉 조여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풀리면서 그것으로 계속 씹게 된다면 어떨까요? 임플란트 나사가 찢어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임플란트가 찢어지면 결국 임플란트 뼈 안에 심은 임플란트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잇몸뼈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라면 그냥 손으로 쑥 해도 뽑혀요. 근데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임플란트 나사 주변 뼈를 다 갈아내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빼내야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 뼈를 갈아냈기 때문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임플란트 머리가 올라오기까지의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도 걸려요. 이 모든 과정이 환자분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 힘이 드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임플란트의 나사 풀림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붓거나 아프게 되면은 치과를 와요. 하지만 이 나사 풀림은 조금씩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이 돼서 이 환자분처럼 정말 운이 나쁘면 찢어지거나, 안 찢어지더라도 그 풀린 사이로 세균이 감염이 돼서 이미 잇몸뼈가 많이 녹거나 아니면 잇몸살이 부어서 큰 통증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임플란트 나사 풀림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잇몸뼈를 조금씩 녹이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첫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 정기검진을 오셔서 임플란트 주위의 뼈가 괜찮은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봤을 때 조금씩 녹고 있다면 이거 나사가 풀리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나사를 다시 조이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나사 풀림으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더 심해지는 것은 이런 정기 검진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 이것을 미연에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나사 풀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씹을 때 작용하는 힘이 치아에 수직으로 작용하게 되면 나사는 거의 풀릴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씹을 때 어떤 분은 질겅질겅 씹지 않습니까? 이렇게 턱을 질겅질겅 씹을 때 가로 방향으로, 즉 측방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치아에 나사가 풀리는데 아주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하게 딱딱한 걸 먹거나 질긴 걸 먹게 되어도 나사가 풀리는 수가 있고요. 또 안 좋은 구강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를 악물거나 아니면 뭐 이갈이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더 임플란트가 나사가 풀리거나 깨지는데 취약하게 되겠죠. 임플란트를 하신 건 이제 결국 잘 먹자고 한 거니까 고기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드시는 거 너무 좋은데, 임플란트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단한 거나 질긴 거를 씹지 않는 것은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더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가 더 중요하죠. 자연 치아는 아픔이라도 느낄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망가지는 과정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아프지 않더라도 내 임플란트가 미세 동요가, 미세 나사 풀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하시고, 보통은 이제 한 3년 넘어가게 되면은 쭉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 해에만 조금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시면서 검진을 나오시게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갑자기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임플란트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찢어질 수도 있고.